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소개를 전하려 합니다. 이 건물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의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고 어떤 고민들을 거쳐 이렇게 멋진 공간이 탄생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축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개성과 기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공사 과정들을 통해 어떻게 이 건물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소개합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물에 없는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증축 공사는 건물 현장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H빔 철골을 사용하여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공사 기간은 약 2달 소요되었습니다. 우선 증축을 계획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일조권 제한 및 지역구역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축 대신 증축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건폐율이 초과되어도 증축이 허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이미 충족되었으나 용적률이 아직 여유있는 건물에서는 수직 증축을 진행하여 건물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증축의 경우 신축에 비해 주차 공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넓은 임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축 공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며 여러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신축보다는 증축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되어 증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총 면적 140평인 이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건물 주변으로 도봉상계고교 원지로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근처의 삼거리 광장에 위치하여 망월 사역과 인접하여 입지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없던 공간을 증축하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드렸는데요. 1층과 2층은 임대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드렸고, 3층과 옥탑방은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편의에 맞게 시공해드렸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H빔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만들었고, 외벽 마감에는 판넬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판넬 외벽면에는 벽돌 조적을 통해 건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공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건물 소개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감탄하게 하는 것은 그 규모의 웅장함입니다. 전용 면적 58평에 걸린 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1층은 층고가 무려 5m입니다. 높은 층고로 인한 웅장한 느낌은 이곳의 독특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멋진 전망과 높은 층고의 장점을 잘 살려 크기가 큰 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넓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며 이로 인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훨씬 편안하고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든 창을 걷어 멋진 도봉산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마당까지 자연스레 연결되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1층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축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층고는 디자인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펜던트 조명이나 높은 책장, 그리고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대형 인테리어 요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임대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망도 좋고 위치가 좋으니 식당이나 카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추후 임대가 확정되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다용도실이 위치하는데 용도에 따라 방, 사무실, 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화장실이 2곳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2개의 현관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이 없었지만 2층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기에 이번 공사를 통해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문 옆에는 신발장을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앞에 방이 위치합니다. 이전에 이 공간은 1층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증축 공사를 통해 1층과 2층을 분리하고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증축을 통해 약 5평의 공간이 확장되었고, 깔끔한 도배 공사까지 완료되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현재는 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가벽으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46평인 2층은 방 2개와 다용도 휴게실, 창고 겸 보일러실, 화장실,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층 공간에서는 특히 넓은 발코니가 주목할 공간입니다. 이전의 발코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적의 폴딩 도어를 설치하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폴딩 도어는 젖거나 펼침으로써 공간 활용이 훨씬 유연해지고, 비가 와도 문이 닫혀 있으면서 발코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딩 도어를 열어두면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서는
폴딩 도어가 발코니를 통해 자연과의 연결을 도와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합니다. 건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긴 야외 발코니 공간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2층은 주택이나 사무실이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도 현재 임대 중이니 임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께서 증축된 건물의 임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한 곳들을 보면 임대가 빠르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전부 현장의 경우와 같이 고객님께서 증축공사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원래 노후화된 건물이었지만 증축공사를 통해 모든 층의 임대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증축공사를 통해 건물 가치는 상승하고 임대 수익 외에도 매각 시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축의 효과만큼이나 복잡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여러 방향에서의 법률 검토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층에서는 증축한 공간을 방으로 사용했다면 3층은 넓은 거실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증축의 멋진 매력인데요. 기존의 데드 스페이스였던 이 공간은 2층과 마찬가지로 5평 정도 확장이 되었고 도배공사까지 하여 깔끔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봉산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넓은 창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3층에 올라왔을 때 개방적인 느낌을 줘 생활 공간이 훨씬 편안하고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단열에 신경 써 시공하였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단열이 미흡하고 집이 약간씩 틀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보통 집의 겉모습으로는 속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에 있는 내장재를 뜯어내면 그 안에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그때 전문가와 잘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보강을 잘하는 것이 증축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옥탑방이 위치합니다. 편백찜질 반경 힐링 공간인데요. 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옥탑방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통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멋진 도봉산의 전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탑의 지붕을 박공 지붕으로 선택하였는데요. 아늑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옥탑방은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한 단열재와 통풍 시설이 필요합니다. 열, 소음,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질 좋은 판넬을 선택하여 지붕과 벽면을 시공하였고 벽돌 조적을 하여 깔끔하게 외벽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자작나무와 편백루바를 사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겨울에는 멋진 산을 바라보며 사우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깔끔하게 마감된 바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모든 바닥에 다시방 수공사를 하여 폭우에도 물이 새지 않는 안전한 주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물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의 시공 과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골 구조 공사부터 시작해 판넬 공사와 조적 공사까지 증축의 모든 공사 과정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H빔 철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H빔 철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는 대문자 H와 유사합니다. 이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 덕분에 건축물의 뼈대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 H빔 철골은 높은 강도를 가지며 건물의 기둥, 보, 지붕 등에 활용되어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H빔 철골은 철과 탄소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합금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높은 내구성관의 식성을 제공하며 오랜 기간 동안 환경적 영향에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H빔 철골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물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H빔 철골은 유연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치형, 휘어진 형태 등의 복잡한 구조물에도 H빔 철골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H빔 철골은 다양한 가공 방법을 통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맞춤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 건물 디자인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H빔 철골은 다양한 규격과 크기로 제조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건설 비용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H빔 철골은 건축 및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강도와 내구성, 조립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H빔 철골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건물에 적합하며 전문가들에게 선호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H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저희가 H빔을 활용하여 증축공 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H빔의 강점들을 살려 최적화된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실제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증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 디자인, 소재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증축하려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축가나 전문가와 상의하며 설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설계가 완료되면 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데드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공사의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바닥 구조를 만들기 위해 H빔을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보의 구조적 역할은 건물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보는 건물의 구조물 중 하나로 기둥과 함께 건물을 지탱하며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는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수직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빔은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무게절감과 빠른 시공 속도 등의 장점이 있어 건축물의 보화 기둥으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H빔 골조를 사용한 건물은 강한 내진성과 내풍성을 가지며 장기적인 유지 보수와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보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층간 구조물로 활용되며 철골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간판으로 제작되는 데크 플레이트는 높이가 높은 부분이 있는 웨이브 패턴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적 강도를 향상시키고 하중 전달을 개선합니다. 데크 플레이트의 핵심 역할은 건물의 바닥 구조를 지원하고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와 기둥 간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시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하며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즉시 하중을 지원하는 구조 요소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설치가 완료되면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데크 플레이트의 웨이브 패턴은 콘크리트와 간판 간의 접착력을 높여 바닥면의 강도와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데크 플레이트가 건축물의 안정적인 바닥 구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각관을 사용하여 기둥과 남은 골조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다음 공정들을 위해 건축 자재들을 주문해둔 상태이며 계속해서 시공 과정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판넬과 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할 계획이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을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현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견학도 가능합니다. 영상 속 건물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해 있으니 미리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빔 골조 시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설계 및 시공 전문가와 협력하여 건축물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H빔 골조를 선정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또한 H빔 골조의 제작 및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 전문가와 제작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H빔 골조의 용접 및 볼트 연결 작업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 전문가와의 밀접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표면 처리 작업은 H빔 골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과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면 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정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빔 골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은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H빔 골조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 구조물과 연결부의 설계와 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멋진 건축물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H빔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의 주요 장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왜 H빔이 건축 및 증축 공사에 널리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H빔을 활용한 공사의 주요 이점들을 살펴봅시다. 장점 첫 번째, 강도와 내구성. H빔 골조는 탁월한 내구성과 강도를 자랑하여 건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층 건물의 구조물로 자주 사용됩니다. 더불어 H빔 골조는 지진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 일반적으로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H빔의 강도와 내구성 덕분에 건물의 뼈대는 탄력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게다가 H빔 골조의 부품들은 용접이나 볼트 연결을 통해 조립되므로 지진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에도 높은 내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건축 시간 단축. H빔 골조는 빠르게 조립이 가능하여 건축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H빔 철골 부품들이 현장에서 쉽게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날씨나 기타 현장 상황에 따른 시공 지연이 최소화되며
인건비와 장비 사용 비용 등 전체적인 건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조립 과정은 건축물의 완공 시기를 예측하기 쉽게 하여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장점들은 건축업계와 건물 소유주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장점 세 번째, 다양한 디자인 가능. H빔 골조는 높이, 너비, 두께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적 요구 사항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H빔의 규격을 맞춤화할 수 있게 해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물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연성은 복잡한 형태와 구조의 건물에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과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점 네 번째, 토탈 비용 절감. 앞서 언급한 강도, 내구성, 무게 절감, 건축 시간 단축, 다양한 디자인 가능성, 환경 친화적 등의 장점으로 인해 H빔 골조는 건축물의 토탈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점 덕분에 많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선호되는 구조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H빔 골조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적 특성은 지속 가능한 건축에 기여하며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로 인해 H빔 골조를 활용한 건축물은 건물의 수명과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H빔 골조집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건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H빔 골조로 집을 짓거나 공사하실 때는 강한 내구성, 유연한 디자인 가능성, 빠른 시공속도,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건축물 지진 및 태풍에 강한 구조,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H빔 골조를 선택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H빔 골조로 공사를 하실 때 어떤 선택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건축 주체로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원한다면 H빔 골조는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H빔 골조로 집을 지으려는 고객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H빔 골조의 장점과 선택 이유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려면 신중한 시공업체 선택이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H빔 골조로 지은 집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이란 걸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H빔 골조로 이상적인 집을 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양한 건축 자재 중 판넬을 선택하여 건축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넬은 경제적이고 공사 기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판넬이 제공되므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판넬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건축 자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인지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높은 완성도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판넬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종류, 위치,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건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넬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선택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을 완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해변 마감에 사용되는 판넬은 적용 위치에 따라 지붕 판넬과 벽체 판넬로 분류됩니다. 내부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주로 EPS 판넬, 그라스올 판넬 그리고 우레탄 판넬 중에서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현재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판넬은 EPS 판넬로 아연 도금된 색상감이 풍부한 간판과 난연성 및 자기 소화성을 갖춘 스티로폼 단열재로 구성된 소재입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시공비 절감의 이점을 가진 EPS 판넬을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인데요. 샌드위치 판넬은 건축 및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현대 건축 자재로 겉면의 두 판 사이에 단열재나 기타 소재를 샌드위치처럼 끼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판넬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우 뛰어난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빠르고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색상, 질감 마감재로 제공되므로 건물의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층고는 상당히 높아 크레인과 스카이차의 도움을 받아 판넬을 적절한 위치에 시공하게 됩니다. 벽면에 최대한 판넬을 밀착시킨 후 볼트를 기둥에 체결하여 판넬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중심 기둥부터 볼트를 체결하며 완벽한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합니다. 또한 다음 판넬이 부착될 음새에는 우레탄 폼을 넉넉하게 사용하여 부착합니다. 이렇게 벽면이 최종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판넬의 벽면에 벽돌 조적을 진행하여 깔끔한 마감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공정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판넬은 장점도 많지만 열전도 성조하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판넬의 단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 내부의 온도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 같은 경우도 빈틈없이 단열 기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은 두께에 따라 단열 성능이 달라집니다. 판넬의 두께가 클수록 더욱 우수한 단열 성능을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추운 지역이나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서는 더 두꺼운 판넬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붕은 징크 판넬을 사용하여 마감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징크 판넬은 아연으로 만든 판넬로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에 적용됩니다. 아연은 내식성이 뛰어나고 날씨에 강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품질과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외관에 주로 사용됩니다. 징크 판넬은 그 자체로도 모던하면서 현대적인 외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산화되어 독특한 텍스처와 색상을 형성합니다. 판넬은 기능성과 미적 외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재료로 계속해서 건축 디자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 디자인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로써 공간에 특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판넬은 건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의 복원이나 증축공사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증축공사의 경우 징크 판넬은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공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판넬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며 이들을 잘 활용하여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공사 후 오랜 세월 동안 그 품질과 미적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넬의 뛰어난 내구성과 디자인적 요소가 증축된 공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기존의 건물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람공사입니다.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께 4종의 건축자재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품목은 첫째 9mm 슬림 문선, 둘째 히든도어, 셋째 라인 조명, 넷째 샤시로 보람공사를 통해 건축 또는 인테리어 진행 시 5분께 무료로 제공 및 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인상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건축과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축과 인테리어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벤트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중 5분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어느 공간이든 상관없이 비용 부담 때문에 공사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보람공사가 저렴하게 공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전달해주세요. 이벤트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판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건축법 제5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로 인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불련 또는 준불련 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판넬의 시험 성적서가 만료되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판넬 자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건축을 진행한다면 준공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 일이죠. 이러한 상황은 판넬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극히 부족해지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 상황이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람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시험 성적서에 부합하는 EPS 판넬을 확보하여 문제없이 계속해서 고객님께 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람공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순탄한 건축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조적이란 간단히 말해서 벽돌을 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넬의 벽면에 벽돌 조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벽돌이 건축 재료로서 인기 있는 이유는 그 뛰어난 특성 때문입니다.
벽돌은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벽돌은 날씨의 변화나 시간이 지나도 쉽게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건축 재료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벽돌은 내마모성이 높아 장기간 동안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돌이 탈색되거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나 기타 보호막을 자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에 대한 저항성도 벽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벽돌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더라도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한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굳이 판넬면에 벽돌 조적을 할까요? 판넬로만 외벽을 마감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건물이 창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건축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보다 세련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더욱 유리합니다. 판넬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숨기고 벽돌로 마감하면 미관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축주분들의 문제는 대부분 건축 비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돌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면서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고객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벽돌이 싫으시다면 다양한 마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판넬 건축을 계획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벽돌 비용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벽돌의 크기에 따라 1제곱미터당 필요한 벽돌의 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제곱미터를 해배라고 부릅니다. 벽돌의 디자인은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며 이에 따라 가격도 변동합니다. 벽돌 디자인이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적 공사가 완료된 후 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샤시와 현관문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면적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2층 건물인 30에서 50평의 경우 대략 9,000장에서 15,000장의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의 단가를 알고 있다면 대략적인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비계다리 설치비, 인건비, 그리고 기타 부자재 비용을 포함해야 총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PDF 형태로 도면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선택한 벽돌은 포우벽돌의 제품입니다. 이 벽돌은 100% 흙으로 만들어져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져 나옵니다. 이 과정 덕분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벽돌이며 동시에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포우벽돌의 추가적인 장점들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벽돌은 시간이 흐를수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마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고 멋진 외관을 유지하며 보수 및 추지 비용을 크게 절감해주는 요인인데요. 저희는 건축 자재를 선택할 때 양질의 제품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접근 방식 때문에 건축주분들께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벽돌 조적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줄눈 작업을 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매질을 넣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줄눈 제품은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색 계열의 줄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줄눈 작업에는 특별히 고대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 고대는 철물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자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줄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방수액을 타서 줄눈 시멘트 반죽을 만듭니다. 줄눈 시멘트에는 방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로 반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죽이 뭉치지 않게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줄눈 시공을 시작합니다. 줄눈은 항상 세로줄부터 넣고 그 다음으로 가로줄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가로줄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마감 상태가 나쁘게 되고 잔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원이 세로줄부터 시공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줄눈을 넣을 때는 강력하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힘을 줘 넣게 되면 줄눈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마감면이 불규칙해집니다. 따라서 줄눈을 부드럽게 밀어줘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저희 직원이 숙련된 기술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일부 건축주들께서 줄눈 작업을 생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실제로 건물의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줄눈은 벽돌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담당하여
각 벽돌이 단단한 다미로 결합되어 전체 건물의 외관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합니다. 줄눈은 또한 벽돌 사이를 연결하여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줄눈 작업이 누락된 경우 벽돌 사이에 물이 새거나 공기가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봄부터 가을에 거미나 날벌레 등이 벽돌 사이에 집을 짓는 등 외관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지가 쌓여서 벽돌 사이에서 잡초가 자라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절약을 위해 줄눈 작업을 생략하려는 경향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줄눈 작업은 건물의 외관적 아름다움, 내구성 향상,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건축 공정에서 줄눈 작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작업으로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작업 도중에 꺾이는 부분은 한쪽으로 경사를 잡아서 시공하게 됩니다. 줄눈 작업 중에는 줄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할 때 밑에는 합판이나 받침대를 깔아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받침대는 기성품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찾아 배치하시면 됩니다. 줄눈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벽돌 표면을 빗자루를 이용해 깔끔하게 청소해줍니다. 이 과정으로 줄눈 시공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진행되는 작업 과정이 바로 줄눈 시공의 핵심이며 이로써 건물의 외관은 더욱 풍부하고 섬세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각 단계를 섬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작업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축주분들께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증축은 그 효과만큼이나 조건들이 까다롭기에 여러 방향에서의 전문가와 법률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사 관련하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드리겠습니다. 보람공사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완성도 높은 공사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건물의 디자인과 기능이 가장 잘 조화되는 방식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